이번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특수물건 중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에 했던 임차인 권리 분석을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나타나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긴장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여까지 다 갖추어서 전액 배당받는다면 오히려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모두 갖추어야 되고, 그 판단 시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배당을 받으면 다행인데, 배당을 못 받으면 다시 대항력이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인터셉트하는 권리들이 나타날 수 있다. 당해세, 소액임차인, 선순위 임금채권, 그리고 세금은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고, 선순위 가정 임차인이 등장하면 일단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채권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끔 현황조사나 이런 거에서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추정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라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니까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가장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요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임차인 이후에 대출을 해준 그 기관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권인지, 그리고 그 금융권이 1금융인지 2금융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대출해 주었다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각 금융권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가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족에 대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아놓습니다. 금융권에서. 근데 이제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누가 작성했냐가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작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입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매 사건을 보면 그 송달 내역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송달 내역에서도 일정 부분 여기 약간 추정할 수 있는 허위인지 아닌지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탐문으로 소유자와 어떤 가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유자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직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게 일부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시세가 엄청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갖고 나와도 그 거주 지역에 전세로 또 이사를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고의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곡해해서, 왜곡해서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게 수상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 힘든데, 그 부분은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서류를 열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된 이후에 바로 열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도 인도명령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명도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케이스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이제 사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고요.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가는 7억 8천인데 7억 2천.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전입신고가 2003년도입니다. 근데 기준권리가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여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적인 가격의 낙찰이 받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정도는 좀 그렇게 어려운 물건이 아닙니다. 요 내용을 살펴보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에서 5억 2천이나 나갔습니다. 5억 2천.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1억 6천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부민권에서 여기 앞에 이렇게 전입신고가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돈이 나갔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도 가족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실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믿고 입찰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감정가 3억에 낙찰은 2억 9천에 되었으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도 보면 전입이 2007년이고 기준관리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신한은행에서도 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권자 MI 제12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위 점유자는 대출 당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으로 확인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 거주 임차인으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겁니다. 은행에서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입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고 이 부분을 확인했고 입찰자들도 이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면을 작성한 자가 만약에 소유자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청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미납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은 감정가 대비 9%대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9%.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미납한 사람들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미납했을 텐데요. 전입은 2014년도입니다. 기준관리도 2014년도고 월이 여기는 3월, 여기는 7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이 전입일 기준으로 따지면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또 신협입니다. 신협. 그리고 대출 금액이 얼마다? 3,900.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 금액이 얼마? 5천. 대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이. 그리고 일부민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임대차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 나머지 담보 여러 개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임차인이 가짜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출해준 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대출해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대출 금액이 뭐 한 2억, 3억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이 대출 금액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 낙찰자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관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대비 37%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세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도 되어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기준 권리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13억입니다. 13억. 그러니까 전세권이 23억. 전세권이 23억이고 13억입니다. 두 개 합하면 26억 정도 됩니다. 여기 감정가가 36억입니다. 36억.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전세권을 인정해주고 다 나머지 담보 여러 개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 꼴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매가 진행 중에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수하게 됩니다. 2억 23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이 되면 전세권을 안고 사는 꼴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데 오히려 이 전세가 대출을 받은 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응용해서 입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허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하고 낙찰받았던 건인데요. 최초에는 누가 낙찰받고 미납을 하였습니다. 감정가 2억 2천인데 1억 7천. 잔금 미납했고 저는 9,200에 낙찰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2018년도에 들어와 있고 확정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다 했습니다. 금액은 1억 6천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여기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보면 2019년도입니다. 전입은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1,500에 월 차임 50만 원에다 원래 50만 원짜리다. 1,500에 50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지금 이렇게 1억 6천으로 신고했다. 그러니까 배당에서 빼야 된다.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억 6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1억 6천이라고 하면 여기 돈을 1억 6천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1억 2천을 빌려주면 2억 8천이 됩니다. 2억 8천. 그러면 이 감정가 대비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말이 맞든지 임차인의 말이 맞든지 둘 다 맞을 수는 없고 누구 하나는 지금 틀린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입찰할 때는 채권자를 만나서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다 확인을 해보고 판단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입찰을 들어갔고 정리를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너무 섣불리 접근을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입찰을 했다가 빠져나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꼼꼼히 판단을 하시고 낙찰되자마자 법원 서류 열람하시고 내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출 부분도 안 나오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도명 시청서 작성하실 때는 꼼꼼하게 꼼꼼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